오늘 이 자리는 평등법, 즉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돼서 공개전담의 자리입니다. 평등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간 논의하고 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과 인권, 차별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실제 당사자와 당 지도부 간의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리수 씨, 임태훈 소장님, 또 함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그 하리수 씨를 브라운관에서 볼 때는 벌써 한 2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등법 제정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맡고 첫 그 기자간담회 하면서 약속을 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당을 방문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더 빨리 뵀어야 되는데 저희도 또 지방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 앞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네요. 지금 31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빨리 이 단식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도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런 지극히 당연한 이 헌법 정신을 담은 이 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15년째 이 임기를 거듭하면서 발의되고 계류되었다가 폐기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67%가 평등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대법원도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평등법은 성별, 장애, 또 출신 지역 이런 여러 요소들로부터 비롯돼서 우리 사회에 다양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차별들을 없애보자. 그리고 모두 이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이 대우받을 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으로 정하자는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차별받아서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별 금지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이를테면 곧 이 직장을 의미하고 또 생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권인숙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서 모두 4건의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 차원의 이 공청회가 약속되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이 제정 추진에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리수님과 우리 임태훈 소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면담 요청이 있었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나서 일정을 좀 조율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제가 3주 전쯤에는 국회 앞 농성장에 가서 두 분의 활동가들을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 정말 아프게 새겨 듣고 왔습니다. 저도 윤호중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국격과 국민 인식에 비추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는 우리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또한 이제는 국민들 다수가 매듭짓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인권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 기구인 만큼 그런 곳에서도 관련된 입법이나 또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늘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건 뭐 헌법에 의거한 국가기관으로서 또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의 당연한 반영이라고 저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째 국회에서는 말 그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삼선 의원으로서 사실 좀 우리 국민들 뵙기가 또 지금 농성하신 분들이나 오늘 오신 분들 뵙기가 참 명구스럽고 또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도 못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나 또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론을 바로 내려놓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된 찬반 토론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국회가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첫 단계가 사실은 상정 다음에 공론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찬반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찬반을 듣는 그 과정 자체도 이 발을 내딛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렵게 이제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또 공청회 세부 일정을 가지고 또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볼 부분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인권과 가치, 헌법 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데 국회가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이 성과를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좀 진솔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청회 세부 일정도 여야가 서둘러 좀 합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께 이 잘못된 이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바로 알려야 될 책무가 국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정확히 알려서 이 차별과 혐오 또는 배제로 몸살을 알아온 우리 사회가 통합과 포용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를 이 평등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론화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의 이름으로 사실은 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우리의 어떤 기둥을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중심적 가치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책무가 대단히 무겁고 중차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면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호중 비대위원장님과 박홍구 원내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차별금지법 도입을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자초되긴 했으나 17년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서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지만 늦었을 때가 저는 또 가장 기회이고 또 빠른 어떤 불평등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 여당이었지만 이제 어제부터는 야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인권의 가치,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의 가치,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의 가치를 이어간다면 평등법 추진은 불평등한 사회를 해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저는 초석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이 만남이 인권의 첫 단추와 시기의 초점을 다시 맞춘다는 계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황성하께서도 최근 주교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주교회의를 앞두고 각 교구에 성소수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서울 대교구장께서도 얼마 전 교황성하의 지시에 따라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 및 당사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고 10쪽짜리로 아마 정리해서 교황께 보고를 각 교구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인 만큼 차별금지법 도입의 권고 대상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 국가도 후진국에 권고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개도국들을 이끌고 선진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GA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오늘 이 자리부터 마련한다면 저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 공청회가 지금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대표님께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청회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울러서 공청회를 넘어서서 패스트. 네, 안녕하세요. 하리스입니다. 네, 일단 이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또 특히나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가에서 인정받아서 헌법까지 바꾸게 된 그 나라에서 인정받은 최초의 성을 바꾼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성을 바꾸고 여자가 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이런 차별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좋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법안이 발행하고 지금 발안되고 그리고 17년이 지났는데 사실 통과가 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지지부진하다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고 그게 무슨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를 좀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차별금지법은 보게 되면 그 회사에서 정직원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을 따지고 봤을 때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계약직에 있는 분들이 일단 정규직에 있는 분들하고 좀 많은 차별을 받고 정규직에 있는 분들은 제대로 된 휴식처가 있지만 나머지 그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은 휴식할 곳이 없어서 계단이나 그런 어느 한 구석에서 쉬어야 되고 제대로 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거나 그리고 장애인도 그렇지만 저희 엄마가 지금 82살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이나 그리고 버스 같은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사실 많이 힘드시거든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그렇고 그게 그냥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드신 노약자분들도 그렇게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소수자나 뭐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 이 소수의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에 흔히 있는 가족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시면 알 거예요.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다치게 돼서 몸에 장애를 안게 되거나 나이가 드셔서 몸이 불편해질 때 나도 장애인증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혜택을 좀 받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주변에서 흔히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장애인들 혜택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혜택들 많이 받으면서 뭘 그렇게 또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의 그 조금 있는 혜택을 본인들은 막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소수가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서 얻어온 그 작은 혜택을 본인들은 그렇게 얻고 싶어 하시면서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신가요?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장애인분이시나 노약자분들 그리고 이런 소수들을 위한 거는 원래는 배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분들한테 양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나아가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법이지 어느 그 작은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님, 박홍근 원내대표님, 송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조호석 대표님 권인석 대표님하고 이렇게 여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이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이곳에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왜 돼야 되는지 반대하시는 위원분들님이 계시다면 제 오늘 말을 들어보시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소수의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좀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